안녕하세요. 9일만 2.0 유자 코기토입니다. 오늘은 9월 모의고사가 얼마 남지도 않고 해서 시험 운영에 대한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역대급 불수능이었던 22학년도 수능을 63분 만에 다 풀고 나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빨리 풀었는지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이제 유명해져서 9일만 2.0도 쓰고 했던 건데, 이 시험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금 길 수도 있는데 이걸 끝까지 보시면은 이번 9월 모의고사에서 뭔가 내가 아는데 시간 부족해서 틀린다 이런 느낌은 없도록 이제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기 전에 시험을 망치는 학생들의 특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갈게요. 저는 이제 해운 모의고사라는 모의고사도 냈고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이런 것도 출제를 했기 때문에 모의고사 출제자의 입장에서 제가 봤을 때는 학생분들이 어디서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어디서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를 대충 다 알고 있는데, 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가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냥 인정을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인정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국어의 운영이 왜 필요하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려운 번호, 쉬운 번호 이렇게 나눠서 풀고 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국어가 뭐 어때서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우리가 비주얼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뭐 15번이나 22번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건 좀 어려워 보이니까 걸러야 되겠다, 못 풀겠다 생각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게 풀 수 있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수학은 비주얼이나 아니면 내가 약한 파트에 대해서 운영을 하면서 갈 수가 있는데, 국어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 쓰여 있다 보니까 그런지 학생들이 인정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붙잡고 있으면 풀린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해서 내가 이걸 넘어가고 나면 더 많은 문제를 풀 수 있는데도 일단 지금까지 시간을 쓰면서 이제 읽었던 그게 아까워서 그런지 계속 지문을 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 인정을 못하는 게 너무나 크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을 들이고 나서 못 풀면 넘어가줘야 되는데 못 넘어가는 게 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시험을 망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넘어가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저희가 이제 알아볼 것은 뭐냐면, 일단은 먼저 풀이 순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풀이 순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부터는 실제로 이렇게 시험지 넘기면서 우리가 이제 파본 검사 할 때 운영 계획 어떻게 세워야 되고 실제 시험 치면서 무슨 생각하면서 운영해야 되는지,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1번 풀이 순서, 2번 파본 검사할 때 해야 될 일, 3번 실제 운영,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풀이 순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 그냥 풀어도 잘 푸는 사람 잘 풀지만 그래도 굳이 순서를 정한다라고 하면 저는 쉬운 거를 뒤에 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시간이 예를 들어서 뭐 5분에서 10분밖에 안 남았고 아예 안 본 지문이 있다고 생각을 할게요. 일반적으로 독서가 더 어려우니까 그렇다고 가정을 했을 때 어려운 독서 지문을 처음 보고 푸는 거랑 익숙한 문학 지문을 보고 처음 보고 푸는 거랑 어떤 게 더 쉽겠냐 이거예요. 당연히 문학이 더 쉬울 수밖에 없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뭔가 시간이 좀 없고 할 때는 이렇게 헐레벌떡 풀면서 소위 말하는 눈알 굴리기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함에 기대서 풀자 이거지. 그래서 저는 쉬운 걸 뒤에 풀자라고 대전제를 이렇게 까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앞에는 일단 뇌를 좀 활성화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선택감을 푸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건, 저는 엄매를 선택했으니까 엄매라고 쓰면은 엄매 먼저 풀고 그 다음에 독서 풀고 그 다음에 문학을 풀어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고정이 아닌 게, 저 같은 경우에는 문학이 좀 더 익숙해서 타임어택 왔을 때 독서보다 문학을 좀 더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뒤로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본인이 독서가 더 익숙하다면 독서를 뒤로 빼도 돼. 근데 대부분 이제 문학을 빨리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럴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문학 한 지문이 남고 그 다음에 이제 10분 종이 딱 울려요. 그럼 컴사를 들고 이제 문학을 푸는데 문학 세트 중에 최소한 2문제 정도는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풀 수가 있어. 근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안 되죠. 어려운 게 나온다 그러면, 어려운 지문인데다가 시간도 부족하다 그러면 못 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문학을 이제 뒤에 푸는 걸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초반부에서 뇌를 이제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거에 있어서 나는 엄매를 봤을 때 안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매를 봤는데 예를 들어서 이사수능 같은 경우에는 엄청 이미지가 괴랄했거든요. 비주얼을 딱 봤을 때 이거는 진짜 망했다라는 느낌이 딱 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뭘 하냐면 독서론을 먼저 풀어도 돼요. 여기 나온 게 독서론이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독서론 하나를 먼저 풀어서 뇌를 활성화시키고 엄매 푼 다음에 다시 독서 나머지 세 지문, 그냥 진짜 독서 세 지문 풀고 문학을 가도 돼요. 그러니까 초반부에 어떻게 할지는 본인 자유야 사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문학을 먼저 푸는 것도 한번 시도를 해봤어요. 문학이 좀 익숙하니까.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뇌를 활성화시킨다 생각하고, 근데 저는 해보니까 그래도 엄매, 독서, 문학이 좀 더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필요 없고 두 가지만 딱 기억하시면 되는 게, 첫 번째로 후반부에는 뇌를 이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풀어라. 다들 뭐 엄매 먼저 푼다고 해서 엄매를 먼저 풀 필요가 없어요. 화작도 마찬가지죠. 화작 먼저 푼다고 해서 화작 풀 필요가 없는 게, 화작을 봤는데 뇌가 안 풀릴 수도 있잖아. 그럼 독서를 봐요. 상관없어. 그러니까 본인이 선택 과목을 풀든 뭐든 상관없는데 뇌가 활성화될 수 있는 걸 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좀 익숙한 걸 풀어줘라. 독서가 익숙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문학이 익숙할 거기 때문에 문학을 이제 마지막에 푸는 걸 추천드린 거고, 그래서 초반부랑 마지막에 푸는 것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 여기까지 해서 풀이 순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풀이 순서는 그렇다 치고 사실 대부분 학생들이 지금 파본 검사에 뭘 한다고 하니까 그게 제일 궁금해서 영상을 보고 있을 텐데, 그걸 한번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본 검사 할 때 우리가 읽을 때 뭐 독서로는 그렇다 치고 일단 넘겨요. 그래서 독서로는 넘기고, 뒤에 보니까 사실 이건 올해 육모라서 그런 거긴 한데 부모도 아마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보면은 법지문인데 이 4에서 9번인데 딱 그냥 쭉 읽어. 파본 검사 때 많이 읽으면 부정행위니까 쭉 읽었을 때 법 모델이다 요거 들어오잖아요. 법 모델이다 들어오고, 여기 오른쪽 넘겨보니까 임대차는 뭐 계약으로 어쩌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법지문이 맞아. 그럼 우리가 당황을 좀 하겠죠. 왜? 지금 주제통합인데 인문이 안 나오고 법이 나왔어요. 이거 약간 사회복지국가
국가적 법 모델 이러니까 이건 뭐 인문스러운 법이고 얘는 그냥 법이고 이렇게 해서 구성을 했나봐요. 그러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마지노선 얘기할 때 실제 운영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뭐 여기 한 13분 정도 저는 잡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시간을 조금 더 쓸 생각을 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게 나왔잖아. 그러니까 법지문이 이렇게 나온 적이 평가원에서 없었다고 할 때 낯선 게 나왔으니까 이런 게 나왔구나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간다고 쳐. 넘어가요. 넘어가면 이제 여기서 봤을 때 이제 밑에 있는데 요 과학 지문이죠. 청정 에너지 중 하나 수소인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과학 기술 지문인 것 같고 뒤에 사실 넘겨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여기서 MCH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쭉 누가 읽어봐도 과학 기술 뭐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그렇게 있구나 하고 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아까처럼 이제 체크를 해줬어야 되는 게 뭐냐면 보기가 그냥 나왔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킬러 배제 뭐 이런 정책이 있었잖아요. 그게 정부 기조가 사라졌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유일하게 안 사라진 게 이 비주얼을 괴랄하게 만들었던 그 보기를 이제 안 내는 쪽으로 아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만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없다. 일단은 그래서 보기에는 또 이제 괴랄한 느낌이 없구나. 그 정도만 체크하고 일단 넘어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도 약간 좀 특이한 게 인문인 것 같은데 뭔가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뭐지 인문인데 정보 기술 뭐 그런 건가?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면 일반적으로 나왔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이사수능에서 하는 그 하나씩 고르는 거니까 뭔가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해두는 거야. 파본 검사하면서 느낌만 갖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독서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 생각만 하면 돼요. 우리가 봤을 때 아까 여기서 맨 처음에 법지문이 나왔잖아요. 주제 통합에. 그래서 이거 약간 낯설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조금 해줘야 된다라는 생각만 일단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풀이 순서 같은 경우에도 그럼 정해놓으면 되겠지.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법지문은 애초에 어려워서 풀어봤자 얼마 못 맞출 것 같아. 그러면 나는 시간을 많이 쓸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나머지 두 지문을 조금 집중해서 본다든가 아니면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시간 많이 써서 맞춰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다든가 이거는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게 좀 낯선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주의해서 계획을 짜야 된다. 이 말씀만 드릴게요. 사실 비문학은 파본 검사 하면서 그렇게까지 많이 볼 게 없어요. 일단 그렇다 치고 이번엔 문학을 한번 볼 텐데 문학은 사실 파본 검사할 때 좀 중요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문학에서 체크해야 될 건 역시 연계다. 본인이 연계 공부를 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그나마 좀 익숙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당연히 시간 단축을 할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이제 연계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어쨌든 공부를 했으니까 거기서 단축시킬 생각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는 쭉 읽어봤을 때 그냥 읽어보면 현대소설이구나 하고 연계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한 다음에 봤는데 좀 이제 뭔가 느낌이 불쾌해요. 그죠? 좀 낯설어 보여요. 일단 그렇다 쳐. 그럼 이제 이러고 나서 문학 읽을 때 중요한 것은 연계랑 그 다음에 보기를 한번 쓱 보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행위에 걸리니까 너무 이렇게 대놓고 보지 마시고 쓱 보면서 외화랑 내화 나와 있으니까 액자식 구성에 대한 얘기 조금 보기 나와주나 보다 하고 주제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 그러고 넘겨요. 이게 다 머릿속에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고 넘기면 우리 봤을 때 갈래복합이죠. 비문학 여섯 문제처럼 여기도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또 하나가 등장을 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제 봤을 때 동류가 얘 연계거든요. 연계 체크해줘. 동류가 연계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다나 다인데 다가 빠졌네. 두 지문으로 나오는 생각해주고 또 보기 한번 쓱 봐. 보기 한번 쓱 보고 넘어가요. 넘어간 다음에 여긴 중요하지. 왜 중요해요? 우리 딱 봤을 때 뭐 나와? 진옥은 하고 나오잖아요. 이거 뭐야? 김진옥전이잖아. 이거 우리 연계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김진옥전이니까 고전 소설인데다가 연계야. 그럼 여기서는 무조건 줄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내가 고전에 되게 익숙한 편이었는데 클리셰가 정해져 있다고 저번 문학 영상에서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고전은 소설이든 시든 고전시가 고전소설 전부 다 이제 대부분 클리셰로 풀리기 때문에 특히 얘는 너무 유명한 소설이고 클리셰로 풀리기 때문에 알아뒀어야 됐는데 심지어 연계야. 그러나 쭉 한번 봐요. 보고 나면 뭐가 나오냐면 한번 이것도 쓱 본다 그러면 김진옥의 영웅서사가 라고 나와요. 그럼 무슨 생각해? 당연히 이거는 빨리 풀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소설인데다가 클리셰인데다가 연계인데 클리셰 그대로 보기가 나왔네? 그럼 영웅서사가까지만 보고 넘겨. 파본이니까 자세히 볼 건 없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은 여기서 이제 시간 아껴야 된다는 게 명확히 보이고 그리고 이 마지막 지문 같은 경우에는 전 여기서 약간 말씀드릴 게 있는 게 보통은 이제 익숙한 작품을 좀 많이 줘요. 그래서 그게 확실치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규원의 문 같은 작품은 되게 낯선 작품이었거든. 그래서 그거는 확신은 못하는데 대부분 그래도 좀 익숙한 작품 플러스 연계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이제 육모 같은 경우에도 여기 살국고 어쩌고 나오는 건 알겠는데 뒤에 보면 신석정의 역사가 나오죠. 그래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모의고사에 문항공모를 하셨던 분이 냈던 지문인데 그래서 이걸 뺐어요. 모의고사에서. 그래서 어쨌든 연계였고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연계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이 지문도 좀 빨리 쳐내줘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익숙하게 나오겠구나 어느 정도 생각을 해주는 거죠. 보기 한번 봐주고 이렇게 문학을 한 바퀴 다 돌았어. 네,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아까 법에서 우리가 뭐가 좀 낯설다 여기서 더 써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럼 법지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놔. 이제 생각해 놓은 거 알겠고 그 다음에 문학에서는 우리가 뭐 있었어요? 우리 아까 연계들 봤을 때 동류가 그리고 그 다음에 김진옥전 역사 이렇게 세 가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세 가지들을 가지고 그 세트에서 조금 빠르게 가져야 되는데 가장 쉬운 건 뭐겠어요? 그리고 아까 동류관 어디 있었냐면 동류관은 그 주제통합 그 갈래복합이 있었죠. 갈래복합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좀 많이 걸릴 거였고 김진옥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독 세트로 나왔는데 심지어 보기도 아주 클리셰적인 게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지문 역사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저라면 이 부분을 가장 먼저 쳐냈을 것이다. 굉장히 빨리 풀릴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마지막 세트가 좀 쉽다고 평가원에 이제 성선설을 믿는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 요 세트 역시도 해볼만 했겠죠. 그럼 나는 동료가에서는 그래도 익숙함만 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쓰겠지만 김진옥이랑 그 다음 순서로 역사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빨리 쳐낼 생각을 하고 가야 되겠구나, 이 정도로 하고 파본 검사를 끝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실제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으로 잡아놓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은 이렇고 문학은 이렇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럼 이번에는 이제 실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아까까지 우리 이제 얘기하면서 어떻게 할지 풀이 순서나 그런 것들 봤으니까 실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실제 운영에서 중요한 거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 이 마지노선, 요 말을 되게 많이 쓰는데 요건 다들 들어보신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마지노선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선지소거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되는데, 마지노선은 그야말로 마지노선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떤 시간을 가지고 정해놨으면 그 마지노선을 절대 넣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시간 분배를 이제 할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독서론에서 뭐 한 3분 정도 쓴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처음이니까 또 내가 약간 얼어가지고 뭐 5분 정도 쓸 수도 있겠지. 뭐 그 정도라고 일단 잡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쭉 볼 건데, 독서론은 좀 예외적이니까 우리 아까 봤던 이 법지문 이제 주제통합이니까 예를 들어서 13분 그냥 잡을게. 처음 얘기한 대로 잡은 거예요.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술지문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어가지고 10분 정도 잡으면 되겠죠. 10분 정도 잡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온 요 인문지문은 뭐 예를 들어서 8분 정도 잡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니 주제통합을 13분 만에? 아니 이걸 8분 만에 풀라고? 어떻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요, 13분 더하기 10분 더하기 18분 하면요 벌써 31분이야. 아까 독서론도 있었잖아요. 그럼 벌써 비문학이 35분을 썼어요. 그럼 문학 25분 컷 가능한가? 설령 가능하다 쳐도 이미 60분 썼고 선택 과목에서는 15분에서 20분 쓸 거니 이미 오바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절대로 뭐랄까 터무니없는 계획이 아니에요. 이 정도 계획은 잡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잡았다고 칠게요.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근데 내가 13분 만에 할 수 있나? 10분 만에 할 수 있나? 8분 만에 할 수 있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그게 절대로 그걸 다 풀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쭉 잡았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8분 동안 이걸 푼다 그러면 우리 어려운 거 보겠어요. 이거 뭔가 좀 비주얼 좀 어려워 보이는데? 뒤에도 보면 이 비주얼 많이 어려워 보이는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지. 이거 어려워요?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이거 어려워요. 어렵겠지만 8분 동안 이건 푼다고.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 지문을 예를 들어서 8분 동안 읽었어요. 그러면 쭉 다 풀고 8분 동안 계속 풀다가 안 풀리는 거 있잖아. 걔네도 풀어요. 풀면서 솔직히 이게 이제 사람이라면 3, 4, 5등급이어도 이건 가능한 게 뭐냐면, 오지선다라고 해서 5개를 다 모르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문을 읽어보면은 아무리 보기 문제라고 하더라도 땡빵 모르지 않는 이상 2-3개는 지워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문제는 2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고, 좀 잘 모르는 것들도 3개 중에 하나로 결정이 나.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르는 것들도 이제 풀면서 선지를 최대한 지워놓고 일단 생각을 해요. 그래야 나중에 선지 소거할 때 얘기를 할 거니까. 그렇게 지워놓고 생각을 해서 8분 지나면 어떻게 한다? 넘어가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대전제로 깔았던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이유가 뭐냐면, 아니 이게 인정을 해야 된다니까. 인정을 해서 넘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넘어간다고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해놓고 넘어가고, 그럼 아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비문학 13분 동안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문을 보면서 이거 봤을 때 논지전개 방식이잖아. 우리 사실 9일만 2.0에서도 얘기를 했고 유튜브에서도 계속 제가 얘기를 했었죠. 논지전개 방식이니까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걸 거고, 뒤에 가서도 이게 다음 페이지인데요. 보면은 풀만한 게 꽤 있어요. 그래서 이해한 학생 반응, 이해한 내용, 내용일치에 나오고, 소재에 대한 이해 나오고, 구절에 대한 이해 나오잖아. 그러면 사실 우리가 모를 만한 건 사실 이거 하나고, 여기서도 사실은 요즘 내용일치가 조금 어렵게 나오는 것도 있기 때문에 헷갈리는 게 한두 개 정도 있을 수는 있어. 근데 생각해야 될 건 뭐냐? 13분, 14분 정도 잡아놨으면은 일단 넘어가라 이거야. 근데 대부분 학생들 어떻게 하냐면요, 이걸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풀었어. 그럼 헐레부터 풀다가 순서대로 풀다가 단어 문제도 안 풀고 그냥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13분 동안 정해놨으면 한 바퀴 다 돌려. 그러고 나면요, 그래도 우리가 이 중에서 뭐 헷갈리는 게 하나 있다 치더라도 헷갈리는 거 있고 쭉 다 푼 다음에 얘 선지 한 2-3개 남겨놓고 소거하고, 얘는 모르겠으니까 별표 쳤어 가 돼야 된다고. 그렇게 돼야 돼. 13분 동안 풀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 청정 에너지 나오는 요 과학 지문도 마찬가지겠죠. 10분 동안 풀고 넘어가서 생각을 해놔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쭉 이렇게 봤을 때 13분, 10분, 8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31분 동안 풀고 나서 이제 뭐가 남았냐면, 보기 3문제, 만약에 본인이 3, 4등급 학생이다 그러면 3문제가 다 남았을 수도 있을 테니까 3문제 남아 헷갈리는 거 뭐 한두 개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 근데 솔직히 우리가 3등급만 돼도 보기 3개 중에 하나는 풀 수 있어요. 하나는 풀 수 있는데 일단 헷갈리는 거 있다고 치고 이러고 넘겨. 왜? 아까 우리 독서론까지 하면 벌써 35분 초과가 됐거든. 넘어가요. 넘어가놓고 이건 나중에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저는 이제 이거를 마지노선 정해놓고 나중에 재투자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10분 전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하고 나서 컴퓨터로 마킹하고 풀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판단을 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문학도 한번 보면, 문학 같은 경우에는 보통 4643으로 나오거든요. 4643, 4643으로 나오거나 아니면 4544로 나와요. 주제 통합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다르겠죠. 그럼 이제 17문제니까 저는 여기서 플러스 1분씩을 하라요. 세트당 플러스 1분. 그러니까 여기다 플러스 1, 여기다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은 17이니까 플러스 4가 될 테니까 21분이 되거든요. 20분 컷 가능한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하면. 이제 뭐 가능충 얘기니까 이거는 패스하도록 하고, 일단 이 정도를 줘요. 그러면 사실 각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5분, 그 다음에 뭐 7분, 5분, 4분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야? 역시 똑같죠. 왜? 내가 봤을 때 현대소설 5분 안에 풀 수 있나? 솔직히 어려운 학생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 6문제짜리 주제통합 그거를 7분 안에 풀 수 있나? 어려운 학생들이 많아요. 그럼 우리가 25분 정도 잡는다 그러면 4분 정도가 지금 여유가 있잖아. 그거를 여기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저의 케이스로 얘기를 하면, 저는 고전소설이랑 고전시간 좀 쉬웠기 때문에 아까 나온 김진옥전 이건 5분도 필요 없어 사실. 그러니까 그대로 냅둔다
준다 치고 여기서만 주제통합은 그래도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데 하면서 한 2분 정도를 더 주는 거예요. 한 9분 정도 9분 정도 잡아놓고, 그 다음에 현대소설 같은 경우에도 나 이거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요, 소설을 읽는데. 그래서 시간 많이 걸릴 것 같은 데서 2분 정도를 더 줘. 그리고 얘네는 그대로 놔둬요. 그럼 이제 7분, 9분, 5분, 4분 이렇게 간다 그러면 딱 25분이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가능 세계를 그리려면 이걸 고전소설 5분 만에 풀어야 되고, 마지막 세트도 적어도 4, 5분 만에 풀어줘야 되는 거지. 그리고 얘도 9분 안에 풀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25분이 나와요. 그럼 이렇게 하면 25분이 나오는데, 마찬가지야. 사실 이게 9분으로 늘려놨고 7분으로 늘려놨지만 현대소설 7분, 주제통합 9분,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풀면서 시간 부족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그것도 역시 봐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지금 이 지문이 현대소설이거든요. 현대소설 한번 보시면은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게 윗글 이해한 거 나오고, 그 다음 문제 서술상 특징 나오고, 보기 문제 나오잖아. 그럼 사실 보기 문제 그렇게 어렵지 않았는데, 만약에 내가 3, 4, 5 등급이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얘 풀다가 별표 쳐놓고 넘어가는 거야. 7분 동안 풀었는데 이 세 문제를 못 푼다고? 그건 아닐 거예요. 그러니까 읽는 데에만 뭐 10분 걸린다 그러면 좀 이렇게 공부 방법도 바꾸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저는 이제 보통 3, 4등급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은 읽는 건 괜찮아. 근데 나머지 문제 요거 하나 볼 때 판단이 좀 오래 걸려서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7분 동안 요 세 문제 확실하게 풀고, 이 마지막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비문화리랑 똑같아. 그러니까 5개 중에 쭉 읽어놓고 보기 읽으면서 아 그렇네,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런 것만 한두 개씩 잡아놓고 뭐 선지 2개 또는 3개를 남겨놓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별표 쳐놓는 거지. 별표 쳐놓고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보면 돼요. 그냥 보기 문제 이렇게 하나 남겨놨다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주제통합도 사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되게 길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5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 6문제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쭉 봤을 때 이거를 9분 동안 푼다고 했을 때 9분 동안 설마 이 공통점, 서술상 특징이랑 뭐 내용일치 이런 거 못 풀까?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풀 수 있어. 풀 수 있는데 여기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쭉 다 풀고 시간 부족한 경우에 붙잡고 있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넘어가요. 넘어가는데 역시나 이것도 뭐 선지 한 2-3개 정도 소거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그냥 넘겨도 돼. 소거해놓고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가는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김진옥전 워낙 이제 클리셰하고 영웅서사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냥 풀어도 풀만해. 그래서 이제 영웅서사 나오는 거, 요 김진옥전 나오니까 이 영웅서사에 대한 얘기 그냥 이거는 풀어준다고 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마지막 지문에도 신석정의 역사가 나왔잖아요. 우리가 역사가 이제 나와줬기 때문에 이 지문도 그래도 4, 5분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푸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나면요, 우리가 다시 생각했을 때 아까 비문학에 35분 쓰고 보기 3개 남았었죠. 보기 3개 남았고, 근데 문학에서도 우리 보기 있는데 한 2-3개 정도 헷갈렸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 정도 있다고 쳐요. 그럼 여기 이제 25분 동안 문학 풀었고, 그리고 선택 과목에서 뭐 한 15분 정도 20분 정도 쓰겠죠. 그럼 이렇게 하면 20분을 쓰면 벌써 80분이어서 안 되고, 15분만 써도 75분이기 때문에 벌써 여러분들은 마지막 지문 컴싸 들고 풀 거예요. 이거 컴싸 들고 풀어야 돼요. 시간 부족한 사람들은 풀 텐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간 단축할 때 여기서 줄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선택 과목에서 자꾸 시간을 줄이려고 하는데, 줄이려고 노력하는 건 좋아. 그러니까 화작도 뭐 엔제 풀면서 계속 이제 실전 감각 기르고, 엄매도 개념 보면서 바로 이제 지문 나오면 문제 답 찍고 넘어가고 이런 연습하는 거 좋은데, 이게 현장에서 될지 안 될지는 사실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이제 모의고사 같은 거 치면서 뭐 15분, 10분 동안 풀었다 하는 학생들도 수능 현장 가면 20분 걸려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엄매를 수능에서 되게 빨리 풀었는데, 이걸 빨리 풀려고 시도해서 된 게 아니라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평상시에 훈련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 줄이려고 시험장에서 안간힘을 쓰지 말자. 여기는 15분 동안 푸세요. 그냥 더 걸려도 어쩔 수 없어. 풀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짜는데, 현장에서 계속 시간을 보면서 계획을 짜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35분, 25분 동안 풀어서 남았던 것들을 가지고, 그럼 마킹하는데 뭐 10분 걸리진 않으니까 마킹하면 5분 정도가 남아요. 5분 동안. 이 5분 정도 남았는데 이제부터 선지 소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선지를 소거한다라는 말이 뭐냐면, 사실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비문학 보기 지문 뭐 3문제나 문학 헷갈리는 거 한두 문제 남았다고 했을 때 5분 남았다 그랬잖아요. 5분 동안 보는데 사실 선지가 헷갈리는 이유가 뭐예요? 단도직 입절 여기서 5대5기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답인 것 같고 이것도 답인 것 같아.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문제인데 못 고르겠어,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평가원에서 오류를 낼 가능성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얘는 실제로는 5대5가 아니야. 그러니까 6대4 또는 7대3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는 착각이지 사실. 왜 착각을 해요? 근거를 못 찾아서 그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똑같아 보이는 거는 한쪽으로 이 무게를 기울여줘야 되는데 근거를 못 찾아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어차피 내가 정신 나갈 것 같은 그런 문제, 그러니까 너무 정신이 나가버릴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아닌 이상 2개 중에 하나로 답이 갈리는데 선지 2개 중에 하나로 고르면 되는데 그게 5대5라서 문제라는 거야. 근데 그건 착각이라는 얘기죠. 그랬을 때 그럼 우리가 근거를 찾으면 이게 되는 거고, 아니면 찍는 거예요. 뭔가 이런 거 설명할 때 제가 찍는 거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안 좋아하고 실력으로 풀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운영이니까 5분 동안 5문제 남았잖아요. 5분 동안 5문제니까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지. 뭐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보기 문제 보는데 이걸 쭉 봤는데 3개 거르고 2개 중에 하나가 헷갈려요. 그러면 이제 고민을 하는 거지. 한 1분 정도 고민하면서 5대5의 비율을 6대4나 7대3으로 이걸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서 비중을 한쪽으로 쏠릴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게 있는지 찾아봐. 안 되잖아요. 되면 이제 고르는 거고, 안 되면 찍는 거지. 그래서 확률은 5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 5번에 있을 때도 똑같이 이 안에서도 마지노선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5문제를 다 볼 거기 때문에 한 문제를 볼 때 1분 동안 보면서 이 지문 한번 쓱 보고 이 구간 찾아가 보고 하면서 이걸 생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7대3이 되면 좋은 거고 아니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이 5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일단 컴퓨터 들고 막 마킹을 할 거 아니에요. 5문제 중에 운이 없어도 한 문제에서 2문제는 맞아요. 그러니까 뭐 5문제
문제 다 틀리면 진짜 너무 원통한 일인데, 제가 해보면 학생들 이렇게 시켜보면 5문제 중에 2문제 맞는 경우도 있고, 운이 좋거나, 이건 제가 다른 강의에서 아마 말씀을 드릴 텐데, 이 2개 중에 하나가 남았을 때 그 정답인 하나를 찾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그냥 감이라서 감을 어떻게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그런 게 있는 학생들은, 그런 감이 좀 있는 학생들은 5개 중에 뭐 3, 4개도 맞추고 해요. 그러면 본인 점수보다 4, 5점이 더 잘 나오는 거죠. 그래서 등급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게 뭐 뭔가 가능충 느낌이고, 그 다음에 뭔가 너무 희망찬 얘기만 하는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도 5분 동안 그렇게 고민해서 5문제 중에 찍어서 찍는 거지만 사실 애매함을 갖고 찍는 거죠. 그래서 애매함을 갖고 골라서 2문제만 맞춰도 사실은 점수가 오른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순서대로 풀다가 비문학 단어 문제인데 못 풀고 넘겨. 뭐 문학 서술상 특징인 문제인데 대충 보다가 틀려.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그냥 쭉 풀면서 마지노선 정해놓고 모르는 거 체크한 다음에 5분 동안 이 5문제 고민해서 5대5 비율인 거 걸러내고 이렇게 가자는 거예요. 이게 선지소거에 대한 얘기야.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번 마지노선, 2번 선지소거하는 방법, 이거에 대해서 연습만 하더라도 시험장에서 진짜 점수 내가 원래 받을 점수보다 4, 5점은 올라요. 왜냐면 사실 2문제는 더 맞을 거거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보면 2문제만 더 맞는 게 아니라 4문제를 더 맞는 거지. 왜? 원래대로 잘못된 운영을 하면 2문제 더 틀릴 예정이었는데 그거 안 틀리고 여기서 2문제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본인 실력보다 시험을 못 본다, 아는 건데 틀렸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이 운영에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사실 이 영상을 찍을지 말지 되게 약팔이 같아서 고민을 했는데, 학생들이 이걸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 출제도 하고 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학생들이 어디서 걸리는지 아는데 그 부분을 과감하게 넘겨주고 선지에서 이렇게 판단해주고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구모 대비 시험 운영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이거는 꼭 9월 모의고사 아니더라도 수능에 대해서도 이제 운영법이 유효한 거기 때문에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명심을 해주셔야 될 것은 어쨌든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모르는 게 있으면 넘어가야 되지, 모르는 걸 붙잡고 있는다고 해서 풀리지 않을 뿐더러 풀린다 하더라도 다른 문제에서 손해를 많이 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넘어가는 습관을 들이셔야 된다, 그것만 기억을 해주시고 부가적으로 선지 소거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모의고사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두들 9월 모의고사 잘 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